전문대 간호학과 나오면 요양병원밖에 못 간다. 요즘 이런 얘기가 심심찮게 들립니다. 간호사가 되겠다는 마음은 간절한데 학교를 알아볼수록 이 한마디가 자꾸 학교 선택을 흔들어 놓죠. 한마디, 한 줄로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제대로 알려드릴게요. 먼저 한 가지 짚을게요. 간호학과는 전문대든 일반대든 전부 4년제랍니다. 간호법에 정해져 있고 예외가 없어요. 같은 4년을 공부하고 같은 국가고시를 치르고 같은 간호사 면허를 받습니다. 면허가 같다는 건 병원에서 할 수 있는 업무 범위가 법적으로 동일하다는 뜻이죠. 전문대를 나왔든 일반대를 나왔든 간호사 면허 앞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졸업할 때 받는 총장명의 졸업장은 다르겠죠. 네임밸류의 차이가 과거의 채용 현장에서 등급을 나누는 근거로 쓰인 겁니다. 이걸 모르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데 여기서부터 오해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간호사 하면 대부분 병원을 떠올리죠. 대학병원 병동에서 3교대 뛰는 모습 맞습니다. 흔히 대학병원이라고 부르는 상급 종합병원, 그 아래 종합병원까지 합치면 여기서 일하는 간호사가 전체의 절반 가까이 됩니다. 나머지를 볼까요? 보건소에서 지역 주민 건강을 챙기는 간호사가 있고 기업 건강관리실에서 근로자 건강을 맡는 산업간호사도 있습니다. 초중고 보건실의 보건교사도 간호사 면허가 있어야 하고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진료비가 제대로 청구됐는지 따지는 일도 간호사가 하죠. 제약회사나 연구기관에서 임상시험을 관리하는 CRC라는 직군도 있는데 3교대가 없다 보니 워라밸 때문에 병원에서 넘어오는 분들이 꽤 되더군요. 임상 경력 1에서 2년 정도 쌓으면 진입할 수 있습니다. 간호협회 통계 기준 활동 간호사 4명 중 1명은 병원 밖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4명 중 1명. 면허 하나로 갈 수 있는 길이 이 정도인데 요양병원밖에 못 간다는 건 이 넓은 지형 중 한쪽 구석만 보고 하는 소리죠. 대부분 간호사 취업을 병원 안에서만 생각하니까 전문대라는 단어가 붙는 순간 상급은 못 가고 요양병원이겠지로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솔직하게 다뤄보죠. 과거에 차별이 없었다고 하면 거짓말입니다. 서울대병원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출신 학교를 등급별로 매겨서 채용 점수에 반영한 사실이 드러났고 단국대의료원에서도 서류 전형에서 전문대 졸업생에게 낮은 등급을 준 게 확인됐습니다. 면접 기회조차 못 얻은 경우가 실제로 있었던 거죠. 지금도 모든 것이 바뀐 건 아니에요. 일부 국가 관련 기관이나 대학병원에서는 서류 단계에서 학력을 거른다는 얘기가 여전히 흘러나오거든요. 그런데 흐름 자체는 달라지고 있습니다. 서울대병원, 세브란스,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이 5곳을 보통 빅5라고 부르는데 간호사라면 누구나 한 번쯤 목표로 삼는 곳이죠. 이 병원들이 블라인드 채용을 확대하는 추세, 이력서에서 출신 학교를 가리고 직무 역량과 면접으로 뽑겠다는 방향인데요. 학벌이 아니라 이 사람이 실제로 뭘 할 수 있는지를 보겠다는 건데 전문대 출신한테 문이 열리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취업 커뮤니티를 보면 지방 전문대를 나왔는데 대학병원에 합격했다는 후기가 올라옵니다. 한 분은 경기권 전문대를 나와서 이화여대의료원에 최종 합격했는데 학점 3.92에 토익 730, BLS 자격증을 갖추고 면접 준비에 올인했다고 하더군요. 블라인드 채용 병원을 전략적으로 노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국립암센터 충남대병원처럼 서류 대신 필기시험으로 뽑는 곳은 출신 학교가 반영되지 않거든요. 성적에 자신이 없더라도 필기와 면접으로 승부할 수 있는 길. 못 간다? 사실이 아닙니다. 아무나 간다? 그것도 아닙니다. 조건과 전략의 문제. 여기서 숫자 하나 기억해 두세요. 간호사 채용에서 면접이 최종 당락의 65% 이상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간호사 면접 학원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학점이나 토익은 서류를 통과하기 위한 기본기예요. 성실함을 증명하는 카드죠. 빅5 기준 학점 3.8 이상,
토익 850 이상이면 안정권이라고 하는데 블라인드 채용 병원은 이걸 아예 안 보기도 합니다. 기본기는 중요하지만 기본기만으로 결정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지막에 당락을 가르는 건 면접이랍니다. 응급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지, 환자 안전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판단을 내리는지, 다른 의료진과 어떻게 소통하는지. 인사팀이 보는 건 학교 이름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현장에서 버틸 수 있는가? 면접 탈락 사유 1위가 뭔지 아세요? 전문성 부족. 학교 간판이 아니라 전공 지식과 현장 대응 능력이 부족해서 떨어진다는 뜻. 실습하면서 겪은 환자, 안전 사례를 정리해 두세요. 자기소개서를 쓸 때는 지원하는 병원이 요즘 어디에 힘을 쏟고 있는지 찾아보고 본인의 경험과 연결해 보세요. 면접에서 모르는 질문이 나오면 아는 척하지 말고 솔직하게 대답하는 게 오히려 좋은 인상을 줍니다. 달달오은 티가 나는 순간 점수가 깎이거든요. 인사팀은 환자 앞에서도 이렇게 솔직하고 침착하게 대응할 사람인지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준비가 학교 이름보다 훨씬 큰 차이를 만듭니다. 학교 간판에 매달리느라 정작 이걸 놓치면 어떤 학교를 나와도 결과는 마찬가지. 전문대 나오면 요양병원행. 짧은 문장 하나에 휘둘리지 마시길 바라며 오늘 최대한 쉽고 상세하게 만들어 봤습니다. 간호사가 일할 수 있는 곳은 병원 안팎으로 다양하고 대학병원도 블라인드 채용 방향으로 변하고 있고 최종 당락은 학교 이름이 아니라 면접장에서 갈립니다. 물론 다 된다는 말도 아니죠. 이분법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학점, 영어, 실습, 면접, 갖출 건 갖춰야 하고요. 학교 선택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도 아닙니다. 학교 이름 하나로 전부가 결정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요양병원이 정말 나쁜 선택이냐? 그건 또 다른 이야기죠. 다음에 따로 다루겠습니다. 지금 준비해야 할 건 학교 간판이 아니라 면접장에서 보여줄 여러분 자신 아닐까요?